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입생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그 정보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요. 저희 스톡스 대학에서 준비한 신입생 맞춤형 영어학습 진단 안내 영상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는 교양 필수 English 1 신입생 맞춤형 영어학습 진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양 영어를 맡고 있는 유경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춤형 영어학습 진단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English 1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맞는 그 레벨을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기 전에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학습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유형은요. 온라인 모의 토익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듣기 50문항, 읽기 50문항, 총 100문항이고요. 시험 일자는 2월 18일부터 2월 25일 낮 12시까지고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응시 방법은 인터넷이 연결이 된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에서 혼자 조용한 장소에서 시험을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영어학습 진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월 18일 목요일부터 2월 25일 목요일까지 정오까지입니다. 낮 12시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적 처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2월 24일 수요일까지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된 시험 기간에 꼭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응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문자로 사이트 주소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모건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이 사이트 접속 방법과 시험 응시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안내된 곳으로 접속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www.ybmuniv.com에 접속하셔서 모건대학교를 검색을 하시고 신입생 맞춤형 영어 진단을 클릭을 한 후에 접속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문자로 받으신 그 주소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드린 그 링크를 연결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보일 것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보이면은 일단은 수강생 인증을 먼저 하셔야겠죠. 수강생 인증이 먼저고요. 수강생 인증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수강생 등록 창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수강생 등록 창이 보여질 것이고요. 여기에 본인의 입시 수험번호, 여러분들 아직 학번이 없기 때문에 입시 수험번호를 일단은 치셔야 되는데 그 앞에 21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21학번이기 때문에 21을 꼭 붙이시고 본인의 입시 수험번호를 아이디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강생 등록 창이 뜹니다. 해당 칸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꼭 메모를 해 두십시오.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수강생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이 이렇게 뜨지요. 그죠?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상단에 있는 스터디 룸을 클릭을 해주세요. 스터디 룸을. 그 다음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설치하기가 뜨면은 그걸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스터디 룸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스타트 버튼이 보이거든요. 가운데 정도에.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 눌러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반드시 응시해 주시고요. 시험 진단 기간은 2월 18일 목요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신 분들은 2월 25일 정오 낮 12시까지 꼭 보셔서 본인에 맞는 그 레벨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스탑이 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 받으시고요. 기타 문의사항도 여기 전화번호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상으로 교양영어 맞춤형 영어학습 진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톡스 대학에서 준비한 신입생 맞춤형 영어 학습 진단 안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현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799명의 네,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댓글 보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음 영상 준비해드리기 전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 잠시 뒤에 이제 모건 맞춤형 교육혁신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사지원과에서 준비한 학사 안내 및 수강 신청 그리고 수업 방법, 학생증 발급 안내, 신입생으로서 필요한 안내들이 영상으로 또 준비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생 상담센터에서 준비한 폭력 예방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시간들에는요, 또 초대 가수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노래와 더불어서 그리고 함께 토크, 네, 줌을 통해서 또 라이브로 또 연결을 해서요,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들 올리시면서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들 뭐 많이 나오시네요. 또 어떤 학생분께서는 하셨대요. 네, 이 학습 진단을. 네, 근데 뭐 중딩 수준이라서 네,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좀 올리고 계시는데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내 받으신 부분이요. 네, 꼭 좀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영어학습 진단 함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스톡스 대학에서 준비한 모건 맞춤형 교육혁신 안내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 자, 이제부터 그 놀라운 소식을 하나씩 들려줄게. 그 첫 번째, 전공 하나만 배우다 졸업하는 게 정상이라고? 아니지. 교육과정의 첫 번째 변화는 교양 교과목 수강만으로 여러 가지 융합 전공이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는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내가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과정도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내 역량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지.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변화는 학기, 학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 1학년엔 기초, 2학년엔 중급, 이런 연차별 수업은 그만 듣자고.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과정, 이해가 됐니? 교양교육에도 5가지 큰 변화가 생긴대. 잘 들어봐. 교양교육의 첫 번째 변화는 계열별 역량에 맞춘 교양 교과목을 듣게 되는 거야. 에? 계열별 역량에 맞춘 교양 교과목이라는 게 뭐지? 이제 공학 계열은 창의적 감성 위주의 교양을 듣고 음악 미술 계열은 과학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양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지. 와우, 진짜 맞춤 교양 수업이네. 우리 교양 과정에도 마이크로 디그리가 생긴다며? 그게 뭐지? 마이크로 디그리에 관련된 교양 교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받는 작은 학위를 말해. 누구나 신청하면 교양 과목 이수만으로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 있어. 잘 들어봐. 놀이문화 기획 전문가 과정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고 싶다면 개설된 4과목을 골라 들으면 되는 거지. 어려운 코딩이 아니라 계열별로 꼭 필요한 코딩 과정을 맞춤형으로 재밌게 배우게 된대. 모든 계열은 1학기에는 로봇 체험으로 기초를 배우고 2학기에는 각 계열별 맞춤형 코디를 배워. 너 들었니? 수강 신청 때 교과목이 아닌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학점을 준다며? 간단해. 먼저 5명 내외로 팀을 짜고 수강 신청으로 원하는 프로젝트를 골라.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가상 강좌를 들으면서 기초 지식을 쌓는 거지. 그 다음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어려울 땐 프로젝트 관련 교수님을 선택해서 코칭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프로젝트 결과물을 학기 중에 제출하면 프로젝트당 2학점을 받을 수 있어. 이제 교양 수업으로 예술 관련 복수학위를 딸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니? 교양 수업으로 복수학위를? 그게 무슨 말이야? 아트 커뮤니케이션 전공 과정에 설계된 교양 수업 36학점을 이수하면 예술 관련 복수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트 커뮤니케이션 연계 전공 복수학위야. 피아노과 원이 말이야. 문화예술 융합 전공 할 거라던데 얘기 들었어? 에? 문화예술 융합 전공? 문화예술 관련 4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생기는데 3가지 과정을 골라서 이수하면 복수학위를 딸 수 있다더라고. 콘텐츠 기획이나 문화예술 경영, 유통 배급까지 공부하게 되나 봐. 공연장이나 문화재단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더니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 문화예술 융합 전공 수업에서 얻은 지식으로 다른 전공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RGB 발전소도 생긴대. 뭐? 발전소? 나 혼자는 어려워도 다른 전공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잖아. 만약 드론으로 연주하는 걸 해보고 싶다면 RGB 발전소에서 작곡과 학생들, 공대 계열 학생들이 모여 멋진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거야. 우리도 문화예술 융합 전공 한번 도전해볼까? 좋아, 도전해보자. 그리고 RGB 발전소에서 우리가 만든 문화예술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도 만들어준대. 테스트해볼 기회가 생기는 거지. 이제 우리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이해가 좀 됐니? 이제 우리 미래는 우리가 설계하자고. 네, 모금 맞춤형 교육혁신 안내 저희 스톡스 대학에서 준비한 내용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 안내 영상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영상입니다. 신입생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학사지원과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학사 안내, 그리고 수강 신청, 그리고 수업 방법, 그리고 학생증 발급 안내해서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안내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학사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이렇게 잠시 온라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열심히 뒤에서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사지원과에서 어떤 일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업 지원, 두 번째로는 학사 관리, 세 번째 학사 지원, 네 번째 수업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신청은 수강 신청 및 변경, 계절학기 운영, 공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학사 관리에서는 성적과 졸업,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재입학 등의 업무를, 학사 지원에서는 휴학과 복학, 자퇴,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라고 하는 수업 운영에서는 한 학기 우리 학교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또 성적을 받았는데요. 대학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학사 일정에 따라서 내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을 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신입생의 경우에 최초 등록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19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직전 학기의 성적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직전 학기의 평점 평균이 1.55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9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학기에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적이 4.3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인 24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은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적 관리를 잘 하시면 조기 졸업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다음은 계절학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점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계절학기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고 또 재학 중에는 24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아두셔야 될 점은 계절학기는 학점당 9만 원의 등록금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개월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는 15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5주 동안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열단 대로 1번부터 6번까지의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실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 좀비 속의 사망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2번, 그리고 징병검사, 그리고 예비군 훈련, 그리고 총장이 승인한 학교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결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병원에 단순한 진찰이라던가 혹은 다른 사유로 5번 이상 결석을 하면 성적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졸업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때 졸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기를 조금 더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학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점 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학과별 이수학점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졸업이 차질 없도록 학기마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필수 과목이라던가 필수 항목들이 나열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이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제때에 꼭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과 안내입니다. 전과는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타 학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해서 학과 적응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과는 여러분들 재학 중에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과는 자격과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수전공 안내입니다. 복수전공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전공을 복수로 한다는 뜻인데요. 4년이라는 똑같은 기간에 등록금과 상관없이 내 전공 외에 타학과 전공을 이수해서 학위를 하나 더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담당 교수님이나 또는 학과 조교님과 잘 상담해서 적성에 맞는 학위를 받아 진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학 및 복학 안내입니다. 휴학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학교를 쉬는 것인데요. 휴학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 중 3년 초과까지의 휴학은 불가능하고요. 또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복학이나 또는 연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증 신청입니다. 학생증은 체크카드 기능이 합쳐진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모바일에서 신한솔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학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학사지원과를 방문하시면 학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하신 성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그리고 휴학증명서 같은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사지원과를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교내에 설치된 자동 발급기 혹은 홈페이지 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사 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학기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중간고사, 그리고 6월 달에 기말고사, 그리고 7, 8월에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주간이라고 해서 1학기에는 4월 달에, 2학기 때는 10월 달에 일주일 동안 역량 강화 주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정규 수업은 진행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과 활동에 참여를 하면 활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거나 혹은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지거나 마일리지 등이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역량 강화 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방법입니다. 올해 1학기도 아쉽지만 여러분들 일반 교과는 비대면 라이브 강의로 진행이 되겠고요. 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대면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지만 지금까지 학사 지원과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여러분들께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학사 지원과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학사 지원과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오셨을 텐데 또 코로나로 이렇게 캠퍼스에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대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희도 아쉬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이 더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 학사지원과 직원 모두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네, 학사지원과에서 준비해주신 학사 안내, 그리고 수강 신청, 수업 방법, 학생증 발급 안내 등, 네, 다양한 내용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댓글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신입생 여러분들인데도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같은 신입생이 궁금한 점을 올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신입생이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영상에서 함께 만나보셨다시피 저희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쪽으로 좀 자세한 것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네, 준비된 영상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준비해주신 폭력 예방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긴 시간의 영상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폭력에 관한, 네,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좀 함께 봐주시고, 교육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준비된 학생상담센터에서 함께 해주셨죠. 네, 폭력 예방 교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건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 4년 동안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하게 된 상담센터 이효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대학교에 성희롱 성폭력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희롱 성폭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희롱 성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2012년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를 보면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이 학부생이 가장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교수, 직원, 그리고 기타 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해나가는 동료가 또는 선배나 후배가 성희롱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또 여러분 자신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서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기억하시고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OT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이러한 유형의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오늘 짧게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그럼 어디일까를 잠깐 살펴볼게요.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MT, OT, 학과 동아리 활동, 또 강의 중에서도 정말 안타깝게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할 때 가장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일 수 있겠죠. 학과 이제 지금 저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실 MT나 OT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은 아마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할 때, MT나 OT를 할 때, 학과 활동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시 말실수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를 다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의식이 깨어나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저희 학교가 성희롱 성폭력 없는 깨끗한 안전한 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을 보면 성적인 농담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과도한 신체 접촉이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겠죠. 또는 외모, 몸매, 비하 발언. 이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시선 역시 여러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선을 주어서 그게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게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관계 요구, 술, 시중, 강요 이렇게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적인 농담 을 주의해야 되겠죠. 성적인 농담이 아주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냥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회가 바뀌었고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는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입생이잖아요. 선배들이 군대 다녀온 선배들일 수도 있고 또 선배 누나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귀엽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충분히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외모, 몸매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게 칭찬일 수도 있고 비하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외모 발언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서로 나눌 때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차리려는 것을 머리 잘랐네? 잘 잘랐다 이 정도의 어떤 서로의 변화를 인식해주는 정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이게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담겼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외모에 대한 발언들은 서로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예뻐졌네 이런 발언도 사실은 여러 번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랐네, 뭐 살이 쪘네 이런 발언들은 조금 하지 않으면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폭력이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란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을 통신 매체 또는 카메라를 이용한 행위도 이에 속하고요. 성기 노출이나 성희롱 등 신체적 접촉 없이 행해지는 성적 행위, 성추행, 강간 미수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데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력의 차이 그리고 동의 없이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의 차이 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보시면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이 이야기를 볼까요? 공대에서 몇 안 되는 여자 교수인 이현희는 학생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친근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 달에 2-3번 정도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제법 친해져서 누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언제 친해졌는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현희 교수 실험실에 들어간 대학원생 보검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교수와 술자리를 갖는 게 불편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생활을 묻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는 해봤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교수 여친 어떠냐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보검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이현희 교수님은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과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권력의 힘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도 무조건 교수님보다 힘이 약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가 끝나면서 매번 강의 평가를 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의 차이라는 것, 힘의 차이라는 것은 교수님 쪽이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쵸? 이 교수님께서 그런데 대학원생 보검과 술자리를 매번 하시면서 여자친구는 잠자리는 해봤니? 이런 거 남의 사생활에 대한 이런 질문들은 상대 보검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발언들이죠. 이것은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대면으로 만났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다음 걸 한번 보죠. 선미는 사랑의 완성은 섹스라는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에 남자친구의 생일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성관계 도중 마음을 바꾸어 그만하자 집에 가야겠어 라고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거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계속하다가 4번째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행위를 중단했다 라는 2번째 토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성관계라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 하지만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동의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성인이 된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진 성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마음을 또 존중해야 하는 것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싫은데 선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또는 협박해서 내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면 그것은 전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선 여러분과 짧은 동영상을 보고 올게요. 동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의. 이게 너야. 알아, 너랑 똑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냥 너라고 생각해보자. 이건 너의 몸이야. 그리고 너의 몸에 대한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너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친구들도 없고 낯선 사람도 없고 네가 아는 어른들에게도 없어. 누구도 네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너 외에는 없어. 그게 바로 신체적 자율권이라는 거야. 동의라는 건 그런 거야.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앉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앉는 걸 싫어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편한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나 마음대로 껴안아도 될까? 아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 동의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 내가 안아도 되니? 응, 그래. 손잡아도 괜찮아? 아니, 그러지 마. 알겠어. 누군가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안아도 될까? 나는 그건 동의를 하지 않은 거야. 아주 간단해. 동의를 구하고 답을 들으면 되는 거지. 만약 동의를 받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겁을 줬다면 그건 동의가 아니야. 종종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모 잘 가라고 뽀뽀해줘. 이럴 때도 어린이가 결정할 수 있어. 아니요, 싫어요. 그냥 인사만 할게요. 어린이들이 동의할 권리가 없는 것들도 있어.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투표할 수 없고, 성적인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어린이니까. 만약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어른의 잘못이지 어린이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땐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고? 너의 몸이기 때문이야. 누구도 네 몸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동의를 연습해봐. 네, 여러분 동의 영상을 보셨죠? 동의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스, 적극적인 예스만이 동의입니다. 내가 야 우리 차 마시자 라고 했을 때 나는 커피 아침에 많이 마셔서 괜찮아 라고 하는 친구한테 커피 마셔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관계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은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조건은 평등한 관계에서 의식, 자각의 상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취한 상태였다라는 곳에서의 예스는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예스를 한 것이 가장 적극적인 동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연령, 발달 수준, 경험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의 유무, 관계성의 대등성, 관계의 대등성 또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정말 이게 적극적인 동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의 예스가 아니고 내 자유에 의해서 손잡아도 되니? 너를 껴안아도 되니? 라고 여러분들이 묻고 그런 예스나 노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시간이 되면 학교 다니면서 또 제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동의만이 예스만이 예스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 발언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저희 학교 상담센터 성희롱 성폭력 센터에 신고된 것 중에 카톡방에서, 같은 친구로 여기지 않고 어떤 성적인 대상물로 여기면서 엄청난, 카톡을 주고받은 일들을 그 안에 있는 대화 상대자가 좀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커밍아웃을 하면서 카톡방에서의 어떤 그 대화들이 성희롱으로 고발되고 고소된 사건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 그리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 동료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 물건이 아니라 장난감이나 반려견, 반려묘처럼 그런 인격 이하의 존재들이 우리가 정말 반려견, 반려묘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사회 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교실에서 또는 같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수업을 듣는 동료, 선배, 후배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생각하고 발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할 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동영상을 같이 함께 보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다, 여자. 여성분 힐러 좀 해주세요. 여성분이네. 반 좋네. 옆필패 와. 이 거점은 내 거야. 식은죽 먹기지.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여자분, 목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불꽃놀이 할 사람? 여러분,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적극적인 예스를
구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들을 배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어떤 외모 비하적인 발언들, 성적인 언어 비하 발언들을 절대 삼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신세대죠. 여러분 신세대라서 지금 이 왓츠오버 게임 하는 동영상에서의 이 남성 유저들이 여성 유저가 왔을 때 어떤 비하 발언들, 여자는 게임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성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때 이 사회가 여성들이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남성 유저들의 성고정관념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왓츠오버 게임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게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여성 유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 뿐만 아니고요. 여자는 남자는 이라는 성고정관념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지 좀 더 안전한 캠퍼스 그리고 누구나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건대학교 4년을 다니시면서 안전한 캠퍼스에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캠퍼스를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방 슬라이드인데요. A, B, C, D, E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오늘 지혜랑 밥 먹었다. 질문 받는다. 치마 입었음? 둘이 했음? 그런 질문은 좀 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키스 너 뭐 생각한 거임? 이라고 얘기해요. 치마하고 뭐 키스. 지혜가 19학번 중에는 제일 괜찮은 부러운 놈. 둘이 발전하면 우리한테 보고해라. 그러더니 B는 뭐라고 했냐면 E는 수연이랑 연애 잘 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E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음, 응 이라고 대답했죠. C가 그럴만도 하지. 수연이 자취하잖아. D는 그게 무슨 상관인데 A는 모쏠은 모르는 그런 게 있음. B는 썰 좀 풀어봐 라고 얘기했어. E에게 수연이랑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면서 사생활을 묻는 거죠. 이런 카톡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카톡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주도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동조하고 있는지. 침묵은 동조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그래서 공범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표현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카톡방이 있는데 야 이런 말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조금 아까 저 카톡방에서의 문제는 지혜와 수연이는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고 동료이지만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떤 성적인 대상물로 생각해서 카톡방에서 외모 비하 발언들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사생활을 캐묻는 그런 대화들은 성희롱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캡처를 해가지고 신고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카톡에서의 발언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인으로서의 고민인데요.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더라. 라고 말을 해주셔야 하고요. 성차별적인 농담에 함께 웃지 마세요. 함께 웃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공범입니다. 여러분도 성희롱을 하신 분이세요. 그쵸? 과도한 행동으로 본인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는 마세요. 막 누군가 그런 성희롱 발언을 한 사람을 싸운다거나 그러시지 않아야겠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는 것도 여러분 주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건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언급해 주시고 그런 성차별적인 성희롱적인 발언에 함께 웃지 않으시고 웃고 넘어가지 않는 주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모건대학교 학생 상담센터에는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쪽 오른쪽에 보이시죠?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경험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생 상담센터에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버 신고센터에 여러분들이 방문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쵸? 저희가 4년 동안 모건대학교 캠퍼스 생활하시면서 안전하고 좋은 기억들만 갖는 그런 대학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출발을 응원하고요. 좋은 대학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학생상담센터에서 준비해 주신 성폭력 예방 교육 함께 하셨습니다.